네, 이제 오늘은 최근에 국내 조선 3사, 그리고 이제 기자재 업체들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즘 조선 관련주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조선 산업 매크로가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매크로적인 부면을 제외를 하더라도, 현재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 재무를 보면 그 예상 영업이익이 지난 몇 년간 대비 마이너스 폭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일부 기업들은 이제 올해부터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이 단기적으로 관찰해 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조만간 발표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크게 반응을 한다면 이제는 이제 조심스럽게 이 실적 리스크에 따른 바닥은 확인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그 지난 2020년 이전에 수주한 선박들의 매출 반영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이고, 이제 앞으로는 좋은 가격에 수주한 선박들이 매출로 이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각자가 보유하고 계시는 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이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시면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주가는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걸까요? 이제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 코로나로 인해 조선소를 셧다운하면서 한시적으로 이 선박 건조가 중단되는 바람에 최근에 이제 카타르를 중심으로 발주되고 있는 물량들이 국내 조선사들에게 더 몰릴 거라는 이 반사수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그 영상 하반부에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번 폐쇄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향후에 이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분명한 건 이제 한 번 폐쇄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폐쇄하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선사들은 이 국내 조선소 도크를 적극적으로 이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 이제 4월 8일이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이제 카타르랑 아프리카를 주목해야 하는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요즘에 그 카타르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이유를 잠깐 이제 복기를 해보면, 일단 이제 최근에 독일 부총리는 이제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또 이를 저장할 그 시설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에 더해서 방문 이전에 이미 이런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자국 내 LNG 터미널을 늘리겠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카타르 역시도 이제 신규 투자를 더 늘려서 이제 2026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이제 35조 원을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천연가스의 생산량을 이제 40% 더 끌어올린 연간 3,300만 톤을 더 생산할 거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지만은 이 3,300만 톤이라는 거는 그 작년에 이제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이 천연가스의 규모가 1,370만 톤 정도였다는 걸 감안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뭐 최근에 매스컴들을 보면 이제 현재 유럽 국가들은 뭐 카타르뿐만 아니라 앙골라, 알제리, 리비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국의 업체들과도 구매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은 카타르를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은 왜 카타르를 선호를 하는 걸까요? 일단 이제 미국산 천연가스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비싸서 가지고 와야 하고, 아프리카는 언제든지 배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가 오다가 막힐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는 이제 유럽은 거리도 가깝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조달해 줄 수 있는 이 카타르로부터 이제 천연가스를 원하는 건데, 이제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홍해로 들어온 다음에 지중해로 나오면 이제 바로 유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한동안 카타르의 천연가스는 이제 유럽에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2018년에 이제 EU의 집행위가 이제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 페트롤리움의 장기 계약 방식을 이제 문제 삼고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조사에 불만을 품은 카타르는 이제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의 양을 줄여버렸고, 이제 이후에도 카타르의 유럽 수출 비중은 계속해서 이제 감소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유럽은 이제 본인들이 급하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조사를 이제 즉각 중단을 했고, 따라서 이제는 카타르가 유럽에 물량을 수출하는데 이제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카타르는 이제 당장 다음 달이라도 이제 유럽에 천연가스를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아시아로 보내고 있는 LNG를 유럽으로 항로를 바꿔서 보내려면 일단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항로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보상도 이제 해줘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현재 유럽은 이 카타르라는 훌륭한 천연가스 공급처를 확보를 했지만 이제 당장 가용 가능한 옵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발주 공시들을 쭉 보면은 이 국내 조선사들이 카타르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최근에 조선주들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걸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이제 이 시간에는 먼저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아직 국내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중국의 조선소가 일시적으로 폐쇄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 폐쇄된 조선소는 중국의 후동중화 그리고 장난, 상하이 조선소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장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자국 이외 해외에서 최초로 LNG 운반선 수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난달 말에는 중국의 다롄 조선소 역시도 VLCC급 LNG 탱커선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중국은 후동 중화를 제외하고는 이제 외국으로부터 이제 LNG 선박에 대한 수주를 받은 적이 아예 없었는데 이제 올해 갑자기 장난과 이제 다롄 조선소에서 이제 수주를 한 것이죠. 물론 이제 국내 조선소들이 계약하는 선과는 한 10% 정도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일감이 있다는 건 이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조선소를 폐쇄시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사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배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오늘 한국은 근 2년 만에 이제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지만 중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봉쇄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 번 폐쇄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폐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걸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제 그리고 이제 얼마나 되는 기간 동안 조선소가 폐쇄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한 조선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현재 국내 조선사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아직도 수십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게 봤을 땐 집단 면역화가 이미 되어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조선소에 발주할 이런 물량들을 이제 국내 조선사로 이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중국의 조선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시점부터 이제 투자자들은 국내 조선소들을 대안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수혜로 끝날까요? 물론 이제 중국이 코로나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죠. 다만 이제 요즘에 중국을 제외하고 LNG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견해가 좀 팽배하게 깔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동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중국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LNG의 수요는 이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한국은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탈원전 정책이 전면 폐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일본 역시도 최근에 이제 원전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로 조달해서 생산하던 전기를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천연가스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동아시아로 오던 LNG는 어디로 갈까요?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확정적으로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또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현재 캐나다가 이제 LNG 증산을 하는 이유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동아시아로 보내는 LNG를 이제 유럽으로 더 많이 보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로 보내는 부족분을 이제 캐나다가 증산을 통해서 메울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도 유럽으로 보내는 물량이 있겠지만 일부는 이제 아시아로 보낸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캐나다는 세계 4위의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카타르와 미국에서 보내던 LNG가 이제 동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갈 건데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죠. 과연 이걸 다 실어나를 배가 충분할까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탱커선이나 벌크선, 컨테이너선은 잘 모르겠지만 이 LNG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최근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